우선은 시장 한 줄평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 줄평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로봇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쪽을 우리가 탑픽 섹터로 보자. 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2차 전지랑 많이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단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졌던 게 2차 전지였거든요. 바로 가까이 있었던 주가 상승 랠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그 한 카테고리 안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많이 좀 갈리기도 하고 환경 정책이 또 바뀌게 되면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도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좀 따져봤을 때 그런 2차 전지가 대장주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수십조 단위로 종목들이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봇주들 주가가 어떤가요?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10조가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6, 7조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 과연 2차 전지만큼 로봇이 파급력이 없을까? 저는 최소 2차 전지보다 파급력은 10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100배 이상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한 카테고리에서 혁신을 이끌어냈던 2차 전지와 달리 모든 산업, 전 산업에 걸쳐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최소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솔직히 공장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미 우리가 가까이서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도 봤었는데 커피 타주는 로봇이 휴게소에도 등장을 했고요. 성수동에도 이미 커피를 로봇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돌아다녀도 제가 이거 실제로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화점 가도 1층에 이제 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야간이나 밤 늦었을 때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식당만 가도 이제 서빙을 로봇이 해주잖아요. 제가 한번 그 중국집에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갔는데 로봇이 서빙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꺼내다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침투를 많이 하기 시작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 월급이, 임금이 마지막에 올라가고 제일 세게 올라가고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럼 월급 올리지 말라는 거냐?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구조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버렸는데 그 마지막에 그 엄청나게 올라간 물가에 엄청난 직격탄을 날리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산업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촌이다 뭐다 해서 중국에도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랬는데 이젠 그게 되나요? 아니죠.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편가르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몸값, 노동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임금 올라간 것, 물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도 임금 엄청 올라갈 건데 과거 임금 올라간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심지어 여기에 이제 편가르기까지, 무역전쟁까지 이제 추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임금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냐면요. 로봇을 쓰는 게 더 저렴해지는 경제적인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로봇을 써야만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로봇은 이제 전 산업으로 걸쳐서 이용이 되게 될 거고요. 물류, 유통, 공장,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제조업의 미래에 깔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대장주들 수십조로 갔습니다. 50조, 80조 갔습니다. 로봇 대장주가 10조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가야지 적합할까요? 100조는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니까 2차 전지 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100조 근처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100조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 그거 뭐 중간에 사고 터질 수도 있다. 로봇 타다 보면은 결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사건 사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마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서 어떻게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만 예외적으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면서 로봇주의 성장성은 완전히 저는 초기 단계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급락도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극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한 줄 평 또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산업군들에 관한 얘기까지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5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집중해볼 이슈가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이슈 역시도 이 3자 동맹 워낙 뜨거워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일의 AI 3자 동맹이 이제 결손이 됐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었을까요? 일단 저는 딥시크부터 얘기를 좀 거슬러 네.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AI나 이제 이쪽이 많이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원래 원앤 온리 대표 이제 선두를 뚫고 가고 개척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개척을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이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산업이 꽃피는 단계로 올라서고 있고 말 그대로 봇물 터지듯이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만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딥시크가 위협을 줬거든요. 저도 항상 뭐 예전부터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일을 해봤지만 이 옆에 직장 동료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저를 성장시키는 엄청 큰 동력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딥시크가 이 동맹을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끼리 또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제쳐버려야지. 삼성전자 만나자. 소프트뱅크 만나자. 오픈AI 만나자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끼리끼리 이제 편가르기에서 우리 편이잖아요, 여기가. 중국, 러시아가 이제 저쪽이고 북한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끼리 해서 이기자. 저기 따라잡히면 안 된다. 삼성전자 원래 이제 이 전자 쪽에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 동맹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 우리도 동맹 하나 만들자. 삼성전자 너희 그래도 잔뼈 있는 기업이잖아.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오픈AI 우리도 삼각동맹 한번 만들어서 AI 판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딥시크가 불러온 이 혁신이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내다봅니다.